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친명 반명 따질 거 없어요. 우리 당은 다 친명 정당이잖아요. 우리 당은 다 김대중 대통령 때 친 DJ 정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친노 정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 정당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때 친명 정당이었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고 원칙대로 잘못된 비판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맞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보다 개혁적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철저한데, 누구보다 우리의 지속적인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서 중간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놓고 너 망할 거야. 말이 됩니까? 거기다 내놓고 대통령 당신은 개혁적이 아니야. 말이 됩니까? 아니요. 거기다 내놓고 우리 당원 전체를 ABC로 나눠놓고 당신은 B그룹 수장이야. 이게 말입니까? 충남 특히 공주에 오니까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리 때 처음 몇 개월 동안 제일 신경을 썼던 일이 에이펙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딱 맡았는데 에이펙이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에이펙이 총리의 책임이었습니다. 경주를 10번 갔거든요. 경주를 10번 가서 에이펙을 성공시키고 나서 그때 야 이제 경주에는 KTX가 차고 넘칠 정도로 관광객이 오는구나.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을 찾으면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찍고 과거에는 제주도 가고 또는 과거에는 부산 가고 딱 이 정도 가던 것이 이제는 서울 찍고 경주까지 가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방이 정말 발전하려면 관광이 발전하려면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어딜까 고민을 쭉 해보니까 사실은 후보지가 공주하고 부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수현 지사님께 여쭤봤었어요. 공주가 나요, 부여가 나요. 둘 다 좋은데 그래도 이 교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KTX가 있는 공주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것에 와서 그걸 쭉 연구하려고 해서 제가 날짜를 잡고 2번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사고가 났어요. 산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그래서 못 왔는데 이거 충남을 이렇게 다시 찾을 때 공주부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주에 와서 우리 충남의 동지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고민을 하면 그래 충남의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로 고민을 하는데 대통령은 저보다 몇 배쯤 고민하겠습니까? 10배? 100배? 200배? 제가 총리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4kg 빠졌더라고요. 1년에. 야, 놀랍게 빠졌어요. 여러분,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안 계시니까 말씀인데, 더구나 해외 나가셨으니까 말씀인데, 완전 악덕 상사예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 그리고 밤 2시면은 SNS가 딱 텔레그램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슨 중요한, 우리도 못 본 기사. 어떻게 이런 기사를 보실까 하는데, 놀랍게도 정말 어떤 포탈 이런 데 사회변에 정말 찾기도 어려운 그런데 딱 민생하고 관련된 기사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밤 2시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오는 줄 알아요? 5분쯤 있다가. 꼭 지금 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 보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한 번은 2시 반에 저도 보내버렸잖아요. 꼭 지금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놀랍고 무섭게 일을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개인기와 리더십으로 지난 1년간 내란 이후에 용산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A4 종이 한 장 없었는데 1년 동안 정말 무섭게 뛰어서 내란 극복하고 에이펙 성공시키고 성장률을 다시 만들어내고 전 세계 4강 주요 국가들을 다 만나고 다 인정받고 코스피를 올려내고 국민들의 국정 지지율을 올려내고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를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제일 믿어요? 물어보니까 법원, 검찰, 국회보다 대한민국 행정부를 더 믿도록 만든 놀라운 개인기를 발휘하고 놀라운 헌신을 했던 그런 지도자, 우리가 만들었던 지도자, 대통령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1년을 열심히 달려와서 선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운동합니다. 나가서 막 선거운동하러 다녀요. 대한민국은 그걸 못해요. 지난번에 만약에 충남에서 선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지원 유세를 했다. 여기 지금 도지사는 당선이 됐지만은 기초단체장 우리 시장 문수 몇 대 몇이에요? 10대 5 이겼어요? 졌잖아요. 대통령이 와서 직접 조곤조곤 설명하고 이렇게 할게요. 충남을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우리의 정부 여당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부는 열심히 달려요. 국정 지지율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그걸 여당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당이 한 달 동안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에 넘겨요. 그러면 정부가 다시 그걸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선거 한 달 전에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 지지율을 만들어서 토스를 딱 해서 바톤 터치를 하는데 넘길 때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숫자는 15대 1. 훨씬 높게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다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 뛰고 나서 결과는 그만큼 안 나왔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객관이잖아요. 자, 선거 결과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사과했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선거 결과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이번 선거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국정 지지율을 만든 만큼 딱 그만큼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앞으로 내내 4년 동안 국정을 안정되게 밀고 나가고 지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2년 후 총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2년 후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과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선거 결과가 흔들려 버리니까 바로 다음날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야당에는 대권 후보감이 생겼네 하나네 둘이네 이러고 내일 모레 선거를 하면 여당이 과반수를 할 것인가 헷갈린다 이래버리고 국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호남,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액수는 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의 호남, 충청, 영남의 반도체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기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로봇도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전에는 경기도에만 있었잖아요. 누가 이걸 해냈습니까? 패키징이 됐건 생산이 됐건 데이터 센터가 됐건 저 경기도 다음으로는 안 벗어난다 말이 있잖아요. 그 안 벗어나는 AI 반도체를 충청에 영남에 호남에 옮길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하고 기업과 함께 대화하고 결국 이끌어내고 앞으로 투자를 지휘하고 그래서 국정을 확실하게 지방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충청을 살리는 쪽으로 이끌 그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국가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맞죠? 네. 제가 여당 당대표 된다고 해서 제가 대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했다고 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대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국가의 중심은 대통령, 여당 대표는 확고한 뒷받침, 물론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맨날 기사를 보면 대전이다, 갈등이다, 충돌이다, 이래서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이런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도록 민주당의 당대표를 그렇게 뽑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는 당대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 그런 당대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당은요, 이게 참 묘한 것이 어려울 때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IMF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 됐죠? 그때 이인재 씨가 나가서 또 표정 갈라갔는데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 됐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될 때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그리고도 아슬아슬하게 됐죠? 이번에 윤석열 탄핵됐는데 우리는 그냥 잠자도 될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됐죠? 참 우리는 팔자도 기구예요. 맞아요. 민주당 팔자도 기구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광화문에 가서 싸워. 나라는 살려. 나라를 열심히 살려놓으면 국민들이 꼭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주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원을 장악해야죠. 자, 민주당은 개혁정당인데 원래 어느 나라 역사든지 개혁하는 사람 숫자가 완전하게 과반수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충청도가 충전의 고장이어서 속으로는 개혁이 충만하지만 충청도에서 맨날 개혁 그러면 표가 과반 나옵니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의 중심을 지키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 합리적인 분들, 때로는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나라를 살리는데 동의한다면, 국난 극복에 동의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동의한다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 편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남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겠다는 게 이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개혁을 중심, 개혁하는 사람 내쫓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개혁적인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뽑은 적 있어요? 정계조 출신의 교육부 장관 만든 적 있어요? 대통령이 맨날 국무회에 나가서 그 노동자들 축복은 너무 마음 아프니까 산재 좀 그만하자. 노동부 장관 치를 걸어라.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이 이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해도 개혁하다가 정권 교체돼버리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제가 총리 그만둔 날 우리 상임 고문들을 뵀는데 상임 고문들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95세 권동학 고문부터 임채정, 김원기, 김진표, 정세균 이분들이 첫째, 이번에 하는 호남, 충청, 영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맞아. 이걸 성공시키는 게 정말 민주당의 첫째 과제니까 무조건 이걸 밀어드려라. 맞죠? 두 번째, 거기 모이신 고문님들, 국회의원 선수를 합치면 100선이 넘어요. 그 100선이 넘는 분들의 지혜로 딱 하시는 말씀. 옛날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을 했었다. 근데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갖고 매 그것만 놓고 싸우다가 온 집안 싸움하다가 되지도 않고 거의 망해먹었다.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뭔가 개혁은 좋지만 개혁으로 집안 싸움하다가 사람들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일 충청, 호남, 영남 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대통령을 확실하게 밀어들여라.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의 제일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대표에 나왔고, 여러분도 그러한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그렇게 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바꿉시다. 민주당이 일을 좀 더하게 합시다. 좋으시죠? 네. 제가요, 정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 받으면서 생중계하는 거
내 옆에 있었잖아요. 재밌죠? 네.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저는 대통령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눈은 안 부딪히잖아요. 이거 힘듭니다. 근데 긴장되죠. 긴장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긴장해서 일을 해야죠. 저는 민주당도 그래야 된다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를 국민과 당원 앞에 생중계로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당원이 150만 원, 재정이 어마어마하고 당비가 500억이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데 총무국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어떻게 함께 하려고 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여성위원회는 여성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려고 하고, 전략국은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려 하는지 우리 당원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총리하면서 그거 하나 잘 배웠죠? 당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청년들이 함께하는 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제가 선거리 사태 때 총리로서 청년들하고 대화해봤잖아요. 처음엔 쫄았거든요. 대화가 될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당은 꼰대 정당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터놓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인데요. 20대 지지율은 40%예요. 그 친구들이 5년, 10년 후에 돼서 계속 찍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죠? 만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시간, 2, 3년 내에 노력해서 총선 때 개선하고 대선 때 개선하지 않으면 아주 죄송합니다. 다음번 충남도지사, 다음번 시장문수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내야 합니다. 통합도 해야 합니다. 통합도 말이 많잖아요.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연대해서 단일화하는 방법 찾아야죠. 조국혁신당 그것도 하자고요.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 연대를 해야 되는지,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 당원 의견도 70% 이상 들어보고 그쪽 당 의견도 70% 이상 들어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우도 만에 하나 합당을 하면 민주당 이름 버려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선거 되겠어요?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뭐가 됐든 정리하자고요. 이거 갖고 질질 끌지 말자고요. 아니 지난번 선거하는데 당대표가 부산은 못 갔어요. 왜? 뭔 일 있었죠? 평택은 안 갔어요. 왜? 찝찝하니까. 되겠어요? 정리를 해야죠. 깔끔하게 어려운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해낼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당대표가 돼서 연대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당이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선거 이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다음날 제가 5개 기구를 출범시킬 겁니다. 첫째, 아까 얘기한 메가 프로젝트 지원. 둘째, 셋째, 청년. 넷째, 공천혁신. 그리고 당원 주권. 5째,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서요. 아니 삼성전자는 몇 억씩 1인당 받아버린대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그분들은 좋지만 우리는 깝깝하고 그분들은 뭐 정당하지만 야 이거를 세대별로 나눠야 돼? 지역에 나눠줘야 돼? 아니면 그 주주들만 나눠야 돼? 그 회사 안에 주주와 노동자만 나눠야 돼?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이런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제가 5개의 기구를 출범시킬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여기 사실 당사자한테 얘기 안 했어요. 혹시 우리 당에 매우 중요한 통합 문제를 정리해내고 연대 문제를 정리해내고 그리고 진짜 우리 당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과감하게 많은 합리적인 진보부터 보수 이상까지 영입하는 그런 일을 잘 해내야만 우리는 중원을 획득하고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대세인가비요? 이렇게 생각해서 대세가 되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가자 이렇게 되고 충남에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영입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연대와 통합과 확장을 추진하는 그런 대통합을 추진하는 기구 저는 혼자 속으로 우리 박봉희 의원님이 적임이 아니신가. 제가 아직 본인한테는 모든 말씀 말도 안 꺼냈는데 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당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일들을 우리 당의 소위 계파를 따지지 않고 역량을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한번 당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도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정부를 흔드는 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친명 반명 따질 거 없어요. 우리 당은 다 친명 정당이잖아요. 우리 당은 다 김대중 대통령 때 친 DJ 정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친노 정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 정당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때 친명 정당이었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고 원칙대로 잘못된 비판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맞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보다 개혁적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철저한데, 누구보다 우리의 지속적인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서 중간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놓고 너 망할 거야. 말이 됩니까? 거기다 내놓고 대통령 당신은 개혁적이 아니야. 말이 됩니까? 아니요. 거기다 내놓고 우리 당원 전체를 ABC로 나눠놓고 당신은 B그룹 수장이야. 이게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우리 당의 대표이고 민주진보진영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못된 얘기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친명 반명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노코멘트 한다? 그것은 당 대표의 자격도 최고위원의 자격도 지도부의 자격도 없는 반명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을 돕지 않는데 반명이지 뭐가 반명입니까? 대통령을 돕고 지켜야 하는 것이 친명이지 뭐가 친명입니까? 당원의 의무로 우리는 이번에 확실한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당대표를 제대로 뽑고 최고위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제대로 뽑을 최고위원들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같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박소남, 서미아 최고위원 뽑아주실 거죠? 물론 제가 다른 분들 가신 분들 여기 오면 그분들 이름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도 해보셨잖아요. 대표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제가 잘하면 한 표 이상은 이길 것 같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지기도 한대요. 들으셨죠? 안 돼요. 어디서 지느냐? 국힘 지지층에서 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국힘이 저를 지지하면 제가 창피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창피해요. 김부선 씨가 저를 지지하면 제가 좋겠어요? 슬프겠어요? 권영세 의원이 제가 되길 바란다면 제가 기분이 삼삼하겠어요? 그지 같겠어요? 저는 민주당원들이 지지하고 민주당원들이 당대표로 뽑히길 바라는 그러한 조사와 여론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지로 반드시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최고위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을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이겨야 한다? 충남부터. 왜? 충남부터 시작하니까. 왜 충남부터 시작하는가? 이뻐서. 사실 많은 분들은 시비 걸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충청도가 누가 연고가 있다던데 제가 그런가 하고 몰랐어요. 근데 선거가 전당대회가 충청부터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라. 근데 제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시작되고서 단 한 번도 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선수는 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당에서 룰을 정하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왜? 당원이 주인이고 저는 당원을 믿고 당원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시작하고 충청도에서 끝나는 전당대회에서 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쫄립니다. 제가 안 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혼자만 찍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주변에도 말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기왕이면 1인 1표 당원 주권 처음 하니까 한번 이번에 우리가 멋지게 전 세계 뉴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50만이 넘는 민주당 몽땅 투표해서 1인 1표 당원주권 기념으로 100% 투표했다. 그렇게 하면 압도적으로 민주당도 당선되고 김민석도 당선되고 이재명도 당선되고 민주주의도 당선되고 민주정부도 당선되는 그런 안정적인 집권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100% 투표도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보겠습니다.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완벽한 국정 파트너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